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제너릭 클래스나 제너릭 메소드는 모든 타입의 그 데이터가 허용되는, 그러니까 형식 매개 변수가 실제 매핑될 때에는 어떠한 타입도 가능했었죠. 근데 그걸 좀 제한하고 싶은 겁니다. 이를테면 어떠한 제너릭 클래스는 특정한 타입에 대해서만 제너릭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오퍼레이터들, 이를테면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의 제너러시티를 특정한 넘버로만, 그러니까 숫자로만 제한시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보실까요? 자, 여기에 calc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컬리 브레이크 안에 뭐가 있죠? 과거에는 t만 존재했었는데 이번에는 콜론 넘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calc는 비록 제너릭하지만 형식 매개 변수의 타입이 숫자들만 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죠. 인티저 타입도 있을 수 있겠고, 플롯이나 더블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역시 이 형식 매개 변수를 자, 안에 메소드에 사용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안에 calc를 int 타입으로도 사용하고, 더블 타입으로 사용하고, 롱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모두 뭐예요? 숫자들인데 스트링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 형식 매개 변수가 특정한 타입들의 셋, 그러니까 특정한 타입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지금 함수의 자료용을 제한하는 것인데요. 비슷합니다. 역시 여기 add limit은 뭡니까? 지금 제너릭 타입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t만 있었는데 t 콜론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t는 넘버가 들어가 있는 타입들, 이를테면 인티저나 플롯이나 더블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시 여기 a의 t를 사용하고 있고 b의 t를 사용하고 있고 또 람다식의 함수에도 역시 t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출력 역시 t타입이죠. 대신 이 모든 것은 인티저라든가 아니면 뭐 플롯이라든가 그런 숫자를 다루는 데이터 타입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래에 보시면 그 이해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스트링이 들어가고 스트링이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 넘버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자, 이제 가변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variance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어떠한 그 제너릭한 클래스나 함수를 이야기할 때 형식 매개 변수가 있죠. 근데 이 형식 매개 변수가 모든 것에 대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클래스에만 허용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특히 a라는 형식의 값을 허용했다고 가정할 때 a라는 값에 필요한 모든 장소에 b라는 값을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자, 가변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b는 a의 하위 형식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베리어블들이 있습니다. 베리어블이 있고 클래스를 우리가 선언을 하죠. 자, 우리가 parent라는 클래스를 선언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child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집어넣는다고 해보고요. 자, 그리고 이 child는 기본적으로 이 parents를 상속했다고 가정을 하면 둘 간의 호환성이 있고 어떻습니까? 자, parents는 child를 뭐 하는 겁니까? 하위 형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parents로 우리가 a를 x를 선언했어도 자, 이 parents를 이용 이 x로 자, child 값을 그러니까 parents를 상속한 child 값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가변성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 이 child는 parents의 하위 형식이다, 서브 타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가변성입니다. 이를테면 int는 number의 하위 클래스이고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null 타입의 그 클래스는 null 타입이 아닌, nullable이 아닌 non nullable에 대해서 상위 형식이고요. 그리고 이 non nullable은 자, nullable int 타입의 하위 형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클래스와 자료형을 이제 구분해야 됩니다. 자, 클래스는요, 기본적으로 하위 형식을 갖는 것이고요. 또 상위 형식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클래스라 부릅니다. 근데 자료형은 상위 클래스를 얘기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자료형이라 부르고 클래스라 부르진 않죠. 자,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이죠. 그리고 상위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클래스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역시 자료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형이죠. 근데 클래스인가 아닌가 얘기할 때에는 스트링에 상위 클래스가 있느냐를 확인해 보면 있겠죠. 있으니까 클래스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링 타입, nullable한 스트링 타입도 역시 자료형이긴 하지만 클래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nullable을 허용하는 상위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이 스트링 같은 경우, 이 스트링 non-nullable 같은 경우에는 nullable의 하위 타입이기 때문에 얘는 클래스라 부를 수 있지만, 자, 여기 스트링 nullable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상위 클래스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클래스가 아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리스트 역시 어떤 경우에는 클래스이고 어떤 경우에는 클래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상하의 클래스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지금 num 같은 경우에는 int의 상위 클래스고요. 그리고 int가 number의 하위 클래스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위 자료형은 상위 자료형으로 자연스럽게 형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캐스팅이 억지로 우리가 임의로 캐스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보시면 i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티저 타입이죠. 그리고 number는 number 타입이에요. 근데 이 number에 인티저를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겠어요. 자, 아래 보실까요? 아래에도 마찬가지죠. 지금 인티저 타입의 int가 있고요. 인티저 타입의 인티저라는 변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nullable 타입, int nullable 타입의 nullable 인티저가 있는데 역시 인티저를 우리가 어사인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int나 이 int는 number와 자, nullable 인티저, nullable 인티저의 하위 클래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컴퓨터블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제너릭이에요, 제너릭. 우리가 어떠한 클래스를 제너릭으로 만들고 또 그 클래스를 우리가 그 클래스의 어떤 형식 매개 변수를 특정한 변수로 제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좀 더 그 유연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가변성을 이제 다양하게 만들 겁니다. 그 예가 바로 공변성과 반공변성, 무변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자, int는 number의 하위 형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number로 되어 있는 모든 변수는 int 타입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제너릭 타입을 봅시다. 자, 제너릭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제너릭 타입이 지금 number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num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박스에 int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 박스 num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오브젝트 B에 자, 박스 int로 만들어진 B 프라임, 이것이 이제 객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것이 객체예요. 우리가 B에다가 B 프라임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앞에서 그럴 수 없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한 키워드가 바로 out과 in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뭐가 중요한가 하면 자, 요 num 타입과 int 타입의 그 주정 관계입니다. 자, num과 int는 사실 int는 넘버를 확장한 상속된 하위 클래스이죠. 서브 타입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out을 붙여서 뭘 할 수 있게 자, 이렇게
제너릭 클래스에서도 자, 클래스 박스 넘버로 만들어진 오브젝트가 박스 인트 타입의 객체에 있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서 공변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공변성이고요. 반대로 여기 보시면 지금 넘버가 인트, 자, 인트가 넘버를 확정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 변함이 없고요. 근데 in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렇게 실제로 상위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너릭 오브젝트가 하위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너릭 오브젝트를 수용할 수 있게끔, 좀 쉽게 말하자면 자, 여기 보시면 B가 이렇게 있고요. B 프라임이 있어요. 원래는 이게 서로 컴패터블하지 않잖아요. 자, 만약에 int가 있으면, 자, in이 있으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것을 하위 클래스의 서브 타입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B 프라임에 있는 것을 B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똑같이 이것을 우리가 B를 놓고 B 프라임을 놨을 때 이 경우에는 B가 B 프라임을 허용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변성과 반공변성을 in과 out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구현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아무것도 in이나 out이 없으면 서로 컴패터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던 모두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n과 out을 집어넣어서 뭘 만드는가 하면 공변성을 만들거나 반공변성을 만듭니다. 자, 공변성은 기본적으로 하위 클래스, 자, 상위 클래스로 만들어진 어떠한 오브젝트가 하위 클래스로 만들어진 제너릭 오브젝트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반공변성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변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앞에 기본적으로 어떤 제너릭한 타입들은 모두 무변성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공변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위 클래스,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가 하위 클래스로 만들어진 제너릭한 클래스를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자, 예를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지금 out이 되어 있죠? 그럼 이제 공변성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any가 int의 상위 클래스죠. 여기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박스가 any로 만들어져 있고, 자, any스는 박스 any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 int 10이 자, any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out으로서 공변성을 선언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out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서 아래에 있는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 out이고요. 반대의 경우가 공변성인데 똑같습니다. n이나 int나 nothing의 관계를 보시면 지금 nothing이 자, int를 상속하고 있죠. int가 any를 상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박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자, 이 경우를 보세요. 자, 앞에서 우리가 공변성을 허용할 때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없었죠. 이번에는 반공변성을 허용했을 때라면, in을 통해서 반공변성을 허용했을 때라면, 자, 상위에 있는 자, 하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nothing을 만들었는데, 상위에 있는 데이터를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nothing이 int를 우리가 상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자, nothing으로 만들어진 제너릭 타입의 오브젝트가 자, 그보다 상위에 있는 타입으로 만들어진 제너릭한 어떤 오브젝트를 수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반공변성이고요. 반공변성은 in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가변성을 우리가
제너릭 클래스의 자료형을 제한하는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주어진 다음과 같은 클래스가 있다고 해봅시다. 캣과 스파이더는 애니멀을 상속했고 캣과 스파이더는 이렇게 애니멀을 상속해서 만들어진 클래스입니다. 박스라는 지금 제너릭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 자 거기에 형식 매개 변수를 애니멀로 지정하면서 이 애니멀을, 자 이 형식 매개 변수는 애니멀과 애니멀의 하위 클래스에만 호환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것이 아웃이죠. 다시 말해서 요 하위 클래스에게만 허용되는 그러한 가변성이라 할 수 있겠죠. 즉 공변성만 허용한 것이죠. 자, 공변성만 허용할 때는 여러분 공변성을 우리가 만들 때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했었죠? 아웃이라는 걸 사용했었죠. 아웃은 기본적으로 자 아웃으로 선언된 어떠한 공변성을 갖는 그러한 타입은요, 그 반환 자료형, 이를테면 리턴 베리어블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반대인 경우라면 이렇게 어떠한 함수의 파라미터에는 이 아웃으로 선언된 그러한 그 타입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이때는 in으로 선언된 그런 것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께서 나중에 함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곰곰이 따져보시면서, 그리고 또 이게 상하관계, 그러니까 패런트와 차일드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지금 캣을 만들고 스파이더를 만들었어요. 모두 C1과 S1은 캣과 스파이더의 타입입니다. 우리가 이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애니멀 타입의 객체를 만들었는데 C나 S가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클래스에서 적용되는 상하위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호환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주목해 보셔야 할 것이 이거죠. 자, 어떠한 제너릭 타입의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자 원래는 안 되죠. 이렇게 C2는 자 애니멀 타입의 박스 자로 만들었는데, 근데 캣으로 만들어진 박스에 자료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애니멀은 아웃, 다시 말해서 공변성을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를테면 자 캣의 타입의 박스, 애니 타입의 박스 모두 애니멀이나 인트를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꼭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너릭 클래스에도 이렇게 가변성을 이용해서 서로 호환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